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문자 3사 이유행 자문지왈 제4가의. 자, 계문자가 3번 생각한 후에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이 공자가 듣고서 말을 합니다. 2번이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자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대체 왜 3번 하면 더 많이 생각하면 좋은 거지, 왜 그렇게 이 공자가 박절하게 2번에서 끊었는가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 같은 경우는 3번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많이 생각해서 이 결심도 흔들리고, 그래서 2번이면 충분하고, 3번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2번,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할 때까지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3번째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은 3번 생각하면 4번 생각하고 5번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는 충분하게 어떤 힘있게 그것이 추진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한 2번 정도. 당연히 그러면 2번 생각할 때 집중적으로 깊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그런 것들을 공자가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영무자 방유도즉 지 방무도즉 우 기지 가급야 기우 불가급야. 자, 영무자라는 사람이 나라에 도가 있으면 지혜로웠다. 지혜로웠다라는 것은 그 지혜를 잘 이렇게 써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라에 도가 없으면 우했다. 근데 이 우를 가지고서 2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직했다. 또 하나는 은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사는 우직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주자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자는 은둔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직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은둔한 게 아니라 나라에 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그 도를 실천해 나갔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서 실천해 나간 그 모습을 말한 것이고요. 정자처럼 이걸 은둔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나라에 지금 도가 없으니까 관직에 뛰어들어서 일을 해봤자 그 일이 어떤 효과를 낼 수도 없고, 공연히 자기 힘만 쓰고 또 위태롭기만 해지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은둔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글자 자체가 지금 우이고, 그러니까 우직했다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낫겠지요. 이게 이제 다산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기지 가급야. 그 영무자가 펼쳤던 그 지식, 그 지혜는 일반 사람,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우직함은 불가급이야, 미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 지혜를 펼치는 것은 그건 나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그것을 우직하게 실천해 나가든 또는 은둔을 하든 그거 하는 게 훨씬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공자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진 왈 귀여 오당지 소자 광간 비연 성장 부지소위 제지. 자, 공자가 진나라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말을 하기를 귀여 돌아가자 오당지 소자 광간. 오당, 그러니까 나를 같이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광간한데, 이 광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연 성장, 이 비연은 이제 찬란한 어떤 모양을 가리킵니다. 찬란하게 어떤 문장을 이루었다. 어떤 이 문학을 이루었다. 그런데 부지소위 제지, 알지 못한다.
재는 지금 이 마름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옷감이 있다라면 그 옷감을 마름질해야 이제 하나의 옷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옷감을 이렇게 아름다운 옷감을 마련을 해놨는데 그거를 몸에 맞게끔 마름질하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마름질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간의 의미가요. 일단 광은 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미칠 광자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 의미의 그런 미친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대범하고 호탕하고 뭐 이렇게 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광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구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힐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 뜻이 아주 이렇게 대범하고 화통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은 지금 단순하고 소략한 것.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줄기를 잡고서 생각하는 이런 게 이제 간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 당신의 제자들을 봤었을 때 이들이 지금 광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요. 이 제자들이 과연 지금 계속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진나라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진나라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인 건지 아니면 옛날에 노나라에 있을 때 길렀던 그리고 그곳에 지금도 머무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고 한 건지에 대해서 뭐 양쪽 말이 다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노나라에서 옛날에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가리킨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시다가 지금 이 충분한 어떤 이 느낌을 받지 못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남아있던 그 노나라에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봐야 될 게 선진편에 있는 건데요. 선진편 2장에 있는 건데 그걸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종화어 진체자 개 붉은무냐 덕행 안현 민작은 연배구 중국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어 진체자, 이게 진체는 진나라와 채나라입니다.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나를 따랐던 사람들 모두가 다 붉은 무냐, 이 문에 이르지 못했다. 이때 이 문이라고 하는 게 역시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입문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도 지금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나라 채나라에서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아직 입문의 수준도 안 된 그러한 모습을 말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노나라에서 돌아가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추정되기 때문에 그 노나라까지 따라온 사람이 지금 없다. 노나라에 지금 있는 그 대문까지 따라온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느 게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 진나라, 채나라 때 이 공자를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이 노나라까지 계속 따라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따른다라고는 하지만 공자의 어떤 공자의 사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그래서 입문했다고도 하기 힘들 정도, 뭐 그런 정도밖에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채나라에서 별로 이 공자가 어떤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학에서는 공자의 어떤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어떤 많은 고통들을 겪은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제자들도 많이 이렇게 모으지도 못했고요. 굉장히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지냈던 뭐 이런 시기가, 그래서 진체지 애기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뻔한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나라에 있으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자, 너 나라로.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제자들의 어떤 능력을 좀 더 키워줘야겠다. 지금 그들이 광간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광간한 상태에다가 지금 마름질을 해서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자는 그렇게 대범하다든가 호탕하다든가 이런 의미,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간에 대해서도 지금 논어에 보면 간의 의미를 조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옹야편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걸 또 읽어보겠습니다. 중궁왈 거경이 행간 이림 기민 불력하오 거간이 행간 문의 태간호. 자, 중궁이 말을 합니다. 거경, 경에 거해서 행간, 간을 행하면, 그러니까 이 경은 이제 공경한 마음 상태인 거죠. 공경한 마음 상태에 있으면서 간략하게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해서 이림 기민, 백성들에게 임한다면 불력하오. 그러면 괜찮을 것입니다. 또한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데 거간이 행간, 지금 그 자기의 어떤 처한 것들을 간약한 것, 간략한 것에 처해서 또 간략하게 행동한다면, 이 소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소략하게, 간략하게만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경한 상태에서 일은 이렇게 단순하고 간략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마음 상태도 그냥 이렇게 어떤 이 간략한 것을 이렇게 추구한다면, 지금 문의 태간호, 이거는 너무 간략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 중궁이 이 공자에게 말한 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다른 맥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자의 의미가 간략하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공자의 지금 제자들이 아주 대범하고 호탕하고, 또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아주 이렇게 간단하고 간략하게, 소략하게 일을 처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조금 더 마름질하는 어떤 능력을 키워서 더 빛나는 어떤 제자들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공자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백이숙제 불렴구화 원시용이. 자, 백이숙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백이숙제는 불렴구화, 옛날에 어떤 그 자기에게 잘못했던 것들이죠. 그 구악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원시용이. 그래서 이 원망이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이제 그 구악은 백이숙제에게 다른 사람들이 한 어떤 잘못된 행위겠죠.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자신이 원망을 하는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백이숙제를 원망하는 게 드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그 원망을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리는데 원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수기 미생고 직 혹걸해연 걸저 기린이 여지. 자, 공자가 누가 미생고를 옳궜다고 한단 말인가. 자, 혹걸해연. 어떤 사람이 해는 이제 젓갈 같은 거죠. 젓갈을 빌리러 왔는데 그 이웃에게 빌려가지고 주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든 사람이다라고 미생고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자는 그게 왜 이렇게 올곧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건가? 이렇게 지금 의문을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이웃 사람에게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어떤 젓갈을 꾸러 왔는데 없으니까 이웃 사람에게 가서 빌려다가 줬다라면 좋은 일이겠죠. 물론 이것을 그냥 올곧은 어떤 직자의 의미로 푸는 것은 조금 올바른 소리는 아니겠죠. 은혜를 끼친다, 은혜 했자 뭐 이런 거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걸 들면서 그 미생고가 뭐 이렇게 올곧은 인간인 거라고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한 거는 아마 다른 맥락들이 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들도 이 부분이 좀 곤혹스러워 가지고, 그런데 다른 맥락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미생고가 자기 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가서 꿔다가 이렇게 준 거는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명예를 이렇게 탐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을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추측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맥락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없어서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더 그 맥락을 밝혀주지 않아도 됐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 맥락이 없으면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꼭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미생고라는 이름 때문에 나와 있는 이 미생지 신이라는 게 이 장자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생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미생의 신이 뭐 미생의 약속 지킴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하나의 그 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꼭 미생고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어떤 지금 직신 이것과 이제 관련돼서 나와서 그걸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어떻게 지켰냐면, 하여간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뭐 얼마 후에 어디 다리 밑에서 보기로 하자, 한 달 후에 다리 밑에서 보기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약속 날짜가 돼서 이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리 밑까지 홍수가 막 이렇게 철철 막 엄청나게 물이 몰려오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보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리 기둥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미생지 신인데요.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약속을 그걸 왜 다른 상황이 되면 지키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이 사람하고 지금 미생고가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왈, 교원, 영색, 주공, 좌구명, 치지, 구역, 치지, 이곤이, 우기인, 좌구명, 치지, 구역, 치지. 자, 공자가 말합니다. 교원, 영색. 교원, 영색은 뭐 늘 학위편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교원, 영색. 말을 아주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고, 영색, 얼굴빛을 그냥 이렇게 그럴듯하게 역시 또 꾸미는 것. 그 다음에 주공, 이게 이제 족자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읽습니다. 그래서 주공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공손. 그래서 공손하면 좋을 것 같지만, 지나친 공손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공자입니다. 그래서 과공비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공손은 예가 아니다. 그래서 예에 맞춰서 공손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 이상의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는 과공 또는 뭐 교원 영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넘치는 사회이죠.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같은 데 가서 보면 어떤 주문을 받을 때도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주문을 받는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거는 그야말로 과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속에서 그 정도로 어떤 그 존경심을 갖고 대하기 때문에 이 주문을 받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예가 아니다.
사실 옛날 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하면 오히려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왜냐하면 자기를 그런 어떤 그 과공을 하면은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으로 여겨서 그런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공손함이지만 그 사람이 이거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서 배척한다라면 할 거라는 사람이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과공을 이렇게 한 사람은 그러한 과공을 했었을 때 흡족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것은 이 과공을 받는 사람의 인격이 별 볼 일 없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 같으면 그런 식으로 자기 대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부끄럽게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거를 받는 사람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원영색 주공, 과공을 좌구명이 부끄러워했다.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좌구명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정확한 것 같고요. 구역 취지. 그래서 구는 지금 공자 자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나도 역시 부끄러워한다. 이권이 우기인. 이권, 그 원망이죠. 원망을 그냥 이렇게 품고서 그 사람과 벗을 한다면 그거는 좌구명이 부끄러워했다. 구역 취지. 나도 역시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원망을 이렇게 숨겨두고서 어떤 사람하고 벗한다.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원망하면 그 사람하고 벗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학에서 벗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 벗 사이에 인으로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그게 벗의 관계다라고 했죠. 근데 원망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벗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부끄러워한 거고요. 그래서 이 좌구명이 아마 공자가 그래도 좀 좋아했던 인물이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신도 부끄러워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계로시 자왈 합각은 이지 자로왈 원거마의 경구 여붕우공 폐지이 무감 안현왈 원무벌선 무시로 자로왈 원문자지지 자왈 노자 안지 붕우 신지 소자 회지. 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현 계로시, 안현과 계로는 이제 자로입니다. 안현과 자로가 모셨습니다. 당연히 공자를 지금 모시고 있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합각언이지 어찌하여서 자기 포부를 말하지 않는가, 각자 자기 포부를 말하지 않는가, 포부 한번 말해봐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로가 불쑥 나왔습니다. 이게 자로 성격답죠. 얼른 튀어나왔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원거마의 경구. 자, 원거마. 이 거마는 지금 이제 그 수레와 이렇게 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레와 말을 원하고 또 그 경구는 지금 가벼운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가죽옷이 따뜻하고 좋긴 하지만 무거우니까 되게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고급스러운 가죽옷은 가볍고 따뜻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즘으로 한다라면 가벼운 가죽옷은 명품옷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마는 좋은 자가용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자가용과 명품옷 이런 것들을 원한다. 자, 그러면서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여붕우공, 붕우 친구 벗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폐지이 무감, 공유하다 보면 고장이 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해진다 하더라도 무감, 유감이 없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이 자로의 어떤 그 포부입니다. 그러니까 자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런 인간이 되기를 자기는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도 보듯이 지금 자로가 어떤 그 벗들과의 어떤 그 관계, 위에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이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좋은 차, 또 이렇게 아주 비싼 명품 옷 이런 것을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하다가 그게 달아해줘도 아무런 어떤 그 유감의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인간, 이 정도면 훌륭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지금 자로가 펼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안현이 말을 합니다. 원무벌선 무시로. 자, 원하는 게 두 가지죠. 무벌선과 무시로입니다. 벌선은 지금 그 선을 떠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떠벌리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무시로. 자, 이 무시로가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베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무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수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시로가 헛되이 어떤 베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게 헛되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가지고 1차원적인 어떤 타인을 향한 길 이런 게 빠져들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의 소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현이 떠벌리지 않고 또 그 다음에 헛되이 베푸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안현은 당신의 포부를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자로가 또 이렇게 말 한마디 합니다. 원문자지지. 이 선생님의 포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대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노자안지, 붕우신지, 소자회치. 자, 이 지금 어떤 이 말도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어져 있죠. 그래서 노자, 늙은이는 편안하고, 또 붕우, 친구들은 미덥고, 소자, 젊은이는 품는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이렇게 단순한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이 풀이를 한다면요, 노자 안지, 늙은이는 자 편안하다. 그 자체로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 공자를 대할 때 편안한 마음 상태로 대하면 이때 그 지 목적어가 공자냐 아니면 도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 노인들이 어떤 편안한 마음 상태, 이 유학에서 이 편안함은 어떤 그 경지와 하나 된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늙은이들은 어떤 편안한 마음 상태, 그래서 어떤 다른 데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목적어가 이제 이 공자라면 공자와의 이 만남이, 공자와의 어떤 그 사귐이 편안한 상태에 있기를 바라고. 붕우신지, 이 친구들,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공자를 믿어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는 품는다. 공자를 품는다. 그래서 공자의 어떤 공자를 품는다라는 것은 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지금 공자라고 제가 했습니다만 이거를 공자 대신에 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세대죠. 그래서 늙은 세대,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장년 세대가 어떤 이 마음 상태 속에서 있기를 바라는가가 지금 공자 속에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자안지, 붕우신지, 소자회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요. 그래서 공자가 바라는 어떤 그 포부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이요 오미견 능견 기과의 내 자송자야. 자, 공자가 말합니다. 이요, 끝났나 보다. 또는 그만두자. 이런 의미죠. 어떤 한탄인데요. 그 한탄하는 이유가 오미견, 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능견 기과, 그 능이 그 잘못을 하고서 이 내 자송자야. 자기 안으로
자기 자신을 송사를 벌이는 자,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스스로 자책을 아주 강하게 하는 거죠. 이 송사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자기는 당신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 참 이제 끝났나 보다. 너는 이렇게 그만두자. 이런 어떤 그 낙심하는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고 심지어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공자가 바라는 것은 잘못했었을 때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송사를 벌이듯이 그 정도로 엄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미견이라는 게, 보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식의 생각할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그 표현법에 있어서 과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공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유학은 늘 잘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잘못하고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말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게 더 심각한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